지금 요즘 중국의 스포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태권도요? 태권도요? 지금 중국의 태권도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와.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거는 지금 프로레도 모르고 있잖아요. 야, 지금 태권도를 중국의 태권도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태권도라는 건 하나의 스포츠보다 예의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웠죠. 중국에는 옛날에 애를 하나 놓으면 말 잘 안 들어요. 그럼 네. 동안에 이어 놓으면 애가 예의를 지켜. 뭐 학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배우죠 원래. 예, 그러면서리 이제 활성화가 되고 도관이 많아지고 학교에 대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설립되고 생겨요. 많이 생겼습니다. 이 태권도 있으면 코치가 없어. 부족해요. 네. 아 그럼 한국 분들이 또 그래서 한국의 코치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산업은 이제 전 네. 한국에 있잖아요. 지금 차이나 존이 있어요. 3프로TV 신과 대화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애진 소장입니다. 네. 자 요즘에 한중 관계가 거의 뭐 최악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지 민간 쪽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네. 한중 관계 아주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정말 그 현장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께 직접 지금의 분위기도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혹은 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등등 한번 여쭤보도록 하지요.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저 거죠, 여기는?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는 2018년도에 네. 1월에 한국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주로는 이제 저희 협회는 이제 한중 간 네. 주로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서로 또 양국 간의 투자 네. 관련돼 가지고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한국과 중국의 뭐 기업인들 혹은 뭐 투자자들 등등을 이제 서로 연결도 해주시고 뭐 하면서 더 좋은 끈끈한 뭐 이런 관계들을 좀 맺고 있는 이런 단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2018년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드 이후로 하여튼 분위기 별로 안 좋을 때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좀 그 분위기 속에서 네. 포럼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도 이제 네. 중국에 한 400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중- 400개 네, 400개 기업인들이 네. 한국에 와서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중국의 기업인들도 한국에 대해 많은 이제 호감도 있고 관심도 있으시고. 관심도 있고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중국에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1대1로 네. 사업의 거의 한국 담당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데 1대1로 하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조금 더 쉽게 아니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1대1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1대1로는 우리가 옛날에 비단의 길입니다. 실크로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실크로드 현대판이 1대1로예요. 근데 1대1로는 주로 해상 실크로드와 네. 육상 실크로드를 결합해서 1대1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진주 목걸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예. 맞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주로는 이제 경제 교류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네. 또 1대1로를 하면서 주로는 이제 인프라 건설이 제일 주 목적입니다. 우리 해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배로 이제 물류를 유럽을 가려면 네. 거의 40일 걸립니다. 네. 40일에서 45일. 지금 1대1로 열차로 지금 14일에서 15일 정도면 런던, 스페인까지 도착합니다. 열차 이름이 1대1로예요? 물류기차가 열차 이름이 1대1로예요? 1대1로 유럽 열차. 어디에서 출발해요? 그거는 중국에서는 한 40개 도시에서 각 곳에서 출발하는 예를 들면 충칭, 연흥강 네, 네, 네.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열차가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 절약과 또 물류 활성화에
어마어마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언론에 나왔을 때 1대1로의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유럽 쪽으로 요 네. 밑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는 그림만 있는데 뒤로 가는 모양은 사실 뒤로라면 어디 미국 이제 쪽이요? 한국 쪽으로 아, 한국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아. 잘 안 보이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 1대1로의 가입 국가는 아니고 아, 그거 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입은 안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네. 1대1로 프로젝트 사업에 네. 기업들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어요. 혜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뭐 전자업체라든지 네. 여러분들은 그 제품이 1대1로 열차를 걸쳐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과 네. 또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이제 많이 전락되고 있고요. 또 2015년도에 이제 1대1로 프로젝트가 창립해서 AIIB 예를 들면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라는 걸 설립됐습니다. 네네네네. 그때 우리 한국은 이제 제 5번째 주주예요. 5번째 주주예요. 예. 네. 그래서 직접은 아니지만 아주 간접적으로는 많은 참여가 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 1대1로에 그게 죠 참여를 하고 안 하고를 이게 그러니까 1대1로 우린 가입할게 이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서면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그래서 2015년도에 아. 거창 총리께서 이제 한국으로 공식 방문해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네. 1대1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네. 서로 협력을 하자는 협력 이거 MOU가 체결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네. 1대1로와 신북방, 신남박 정책과 네네네네. 서로 결합을 해서 제3국 시장을 진출하자. 그게 한국과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른 아. 서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중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구 전체가 지금 약간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점점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뭐 조금의 갈등이 있지만 결국 다시 이제 잘 화합해야 될 뭐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판에 한번 패권 국가 한번 역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좀 더 장착이 돼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지금 무역 갈등으로 네. 인해서 관련된 또 여러 국가 글로벌 경제 모든 네.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중국 경제 또 급속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안 좋지 않아요? 뭐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네. 글로벌 모든 이제 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안 좋으니까. 이런 우리 코로나 위기라든지 등등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네.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한 2, 3년 동안 봉쇄 정책이라는 있어가지고 산업 발전이나 많은 것이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중국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주로 글로벌 외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면 부동산 위기 있다. 경제 위기 조금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이게 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못 받아서 나 그럼 이자 안 내. 이러면서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뭐 현장에 계시는 아니면 뭐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뭐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나오지만 정말 그렇게 위기까지는 안 될 거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중국 중앙 정부가 버티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회장님도 중국 통이시거든요. 네. 상황이 좀 어떤지. 네,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헝다 완다 지금 다 뭐 부도났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지금 이게 네. 부동산 문제가 뭐 이제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특히 해외에서 중국의 이제 해외 보도를 저도 보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이 지인들과 네.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소통도 하고 저희 또 집도 베이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베이징에 있고 값이 떨어졌습니까? 좀 떨어졌어요. 아, 네, 근데 너무 마음이 좀 떨어진 건 아니고. 쓰리시겠네. 네. 근데 사실 말하면 상해, 북경, 심천은 수익은 사실 말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 이런 그 보수를 받고 있잖아요. 월급 수준이.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맞물게 되는 네. 이런 지금 체세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과연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제 대책과 정책을 지금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네. 부동산 그 개발업자, 네. 어떻게 말하면 건설업자들이죠. 그 자금난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중국에는 내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어차피 개발商하고 계약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 구매 계약이라든지 뭐 계약 있는 중에 맨날 며칠에 이제 입주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입주 시간이 나올 때 이 건설업체가 돈이 부족해. 자금 미조달 해가지고 완공이 안 돼가지고 입주를 못해요. 네. 네. 그러면 집 산 사람들은 그에 해당된 은행 이자는 계속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요즘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과열한 부동산 지금 이런 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출이나 또 이런 것을 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개발업체에. 그러면 이 우리 건설업체들은 이제 민간 또 자본시장에 가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네. 그 자금이 조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왕왕 이제 뭐恒大라든지 중국의 유명 부동산들이 결국 무너진 것은 이 자금 조달을 안 하니까 이 집 우리 입주자들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거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뭐 요즘 뭐 몇 사람씩 정부에다가 뭐 신고도 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그러니까 악순환이 더 이어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는 뭐 민심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잡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에 투입하는 은행 대출이 전 중국의 대출 6.2%밖에 안 돼요. 6.2%.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아파트를 사고 모기지라고 하죠. 네. 거기에 대출이 0.01%밖에 안 됩니다. 전 중국의 은행에서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제 이 금융에서 특히는 중국에는 5대 금융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금융. 네. 국가 금융에서는 또 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위기다 하면 혹시 다른 외곽에서는 이 금융이 문제가 있지 않냐, 금융 부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중국의 5대 은행은 이게 정부 은행이기 때문에 국가 은행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이 6.2%니까 그 금융 위기에는 또 금융 은행 위기는 아무렇지 않은 영향이 있고 네. 네. 또 중국의 정책이 앞으로는 이제 농촌 성시화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농촌? 농촌 성시화, 뭐예요? 농촌 도시화. 아. 성시화 도시화죠. 아, 네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농촌 도시화라는 건 중국의 이제 한국말하면 군 네. 농촌 지역을 앞으로 도시화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또 농민들이 아파트에 사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이제 중국의 미래 앞으로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가 부동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활발되는 이런 정책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자금 조달도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또 이제 부동산 건설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회사들 일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 부동산 회사들과 연결된 뭐 개인 뭐 입주할 사람들은 조금 뭐 힘들어질 수 있으나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 건 아니다. 네,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 보고 같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로 농촌 도시화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아마 건설도 다시 한번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외에서 볼 때는 이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중국 외에서 볼 때는 야, 저렇게 설령 금융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주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회사들 몇몇 개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부실을 또 다른 업체들이 떠안든지 아니면 그 부담을 이제 뭐 일반적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정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1조 yuan 한 195조 정도 지금 경기 부양 이제 정책과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정부에 투입을 많이 하고 특히 부동산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사회 문제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회 문제로 치고 경제 문제는 몇 개 먼저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문제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은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안 준다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의 첨단 어쨌든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되게 중국의 기술이 이제 많이 올라오다가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뭐 경제계에서는 보고 계신지. 저는 좀 미국에서 네.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이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이랄까요? 아하. 뭘 하면 앞서 우리는 그래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 자체 기술은 계속 더 발전하게 됐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 자체에서 내적으로 지금 화웨이 같은 그룹은 지금 자체 반도체 칩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또 다른 또 회사들도 많이 개발하고 네네네.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칩사에 관련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한국이 또 이번에 좀 입장을 보게 되면 이거 가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가 고민이 커요. 엄청나게 크죠. 네. 저 생각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때 득이 되냐, 그냥 오늘 미래를 볼 때는 우리한테 실이 되냐. 네.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정부나 이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공을 넘기시는데 아니 그거 한번 좀 예민한 문제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중국에 팔면 좋죠. 네. 반도체 많이 팔면 네. 뭐 우리 수출액에 사실 굉장히 큰 그쵸. 비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좀 틀어지면서 미국이 팔지 말래요. 네.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거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지원금도 받고 기술이냐, 아니면 중국이라는 시장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럼 중국 차라리 중국이 그럼 미국이랑 통 크게 뭘 해서 자 다시 뭐 이게 잘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잘 팔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양쪽에서 다 압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실은 지금 금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 아니에요. 네. 네네네.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외교관계 설립을 해서 그때 무역거래가 54억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금년은 이제 30년에 3,600억 달러예요. 무역거래가. 그러면 중국은 이제 한국이 제일 무역국이고, 그렇죠. 지금 한국은 중국의 제1의 무역국으로 이제 일본을 초월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주요 중국의 수출이 거의 전체 수출이 45%는 반도체입니다. 아유. 이게가. 절반이네. 그럼 50 절반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네. 잘 생각을 해야죠. 이 전체 수출이 45%. 아니, 특히 뭐. 요즘도 환율이나 모든 걸 네.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이 다 볼 때는 이게 득인가 실인가 정부 차원에서 잘 판단하고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따로 별도로 경제 협의체 비슷한 거 네, IPEF나 네. 치포 동맹 같이 그런 비슷한 경제 협의체를 따로 추진해 보자.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아니, 추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칩사에 가입하도록 중국하고 이 별도로 이 반도체하는 치프에는 수출이라는 가입을 하고 예, 예. 나는 한중 뭐, 따로 뭐라 만들자. 이런 것도 뭐 양국 간에 서로 뭐 채널을 통해서 그런다고 하면 네. 중국이 조금 만족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아쉬울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칩사 문제는 좀 민감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네. 좀 양국 간에 서로 기업인들도 걱정 많이 하시겠다, 그죠? 네, 많이 그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수출 뭐 비중이나 이런 거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한중이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이 이제 적자된 지가 사실 한 4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반도체 빼니까 원래부터 적자였더라고 한참 전부터. 맞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좀 이익을 많이 그쵸. 봤는데 네. 나머지 항목들은 뭐 벌써 적자가 꽤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한국산 뭐 화장품 뭐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뭐, 많이 뭐 휴대폰, 자동차 그래 그리고 뭐. 좀 많이 사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는 중국도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잘 별로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반한 감정인가요 혹시? 그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고 들었어요. 반환이에요? 아니면 진짜 중국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굳이 사실은 중국에 사는 중국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라도 네. 뭐 반환이라 그런 감정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우호적이에요. 그래요? 우호적이요. 특히는 이제 92년도 수교 후 한국에 있는 대그룹들, 삼성, SK 모든 그룹들 중국에 진출했잖아요. 네네. 사실 그때 중국이 어려웠어요.
그때 이 한국에 많은 이제 그룹들이 진출함으로써 사실만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록 기업들도 사실 돈을 벌었겠지만 네네네.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한류 영향으로 또 중국의 젊은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뭐 드라마나 네네.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네. 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관심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주 반한 감정보다도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체 중국이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에 다 있어요. 공장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국제 브랜드들도 중국에 많이 또 진출돼 있고 사실 그런 치열한 이제 경쟁 속이다 보니까 그럼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거죠. 네네네. 그걸 살까나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에서 매력적인 한국산 제품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겠군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네. 삼성이나 네. 예를 들면 뭐 LG 제품 특히는 또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식품 쪽으로는 아직까지 선호도 좀 좀 있어요?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뭐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뭐 무슨 동북공정이니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좀 자주 접하면서 약간 좀 감정이 서로 좀 상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그럼 뭐 중국 말고 그럼 더 잘 뭐 기업 활동할 수 있는 뭐 어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가자 이런 움직임도 기업들 사이에서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죠. 공장 많이 옮기지 않나요? 예. 그런 현상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 중국에 이제 투자한 기업들도 조금씩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제 옮기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는 모든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이제 원자재라든지 가격이 다 올랐어요. 어떤 중국보다 더 싼 지역,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또 갈 수 있고. 네. 근데 지금까지 고신 기술 무슨 특히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서 완전 자리 잡고 아, 잘 그렇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네. 특수한 원자재 네. 뭐 이런 분야에서는 어차피 많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네, 네. 아주 그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이 원자재 뭐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희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토류 같은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만들고 이런데 반드시 필요한 많이 안 나는 네. 중국에서만 거의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다 좀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좀 힘들어진다 이러면 야 히토류 수출 안 해. 그럼 이제 우리가 배터리 못 만들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이 있습니까? 한중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양국 관계의 정치적인 신뢰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국 정상님이 만나가지고 네. 이 공급망 문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히토류라든지 네. 이런 거는 좀 양국 간의 네. 공급망에 대해 가지고 네. 좀 확고한 약속이라든지 네.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차 잘못하면 근데 뭐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긴 있군요. 예를 들어 뭐 치포 가입을 한 경우에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든지 우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저희 생각에는요, 양국 간에 서로 이제 자기 이제 민감하고 핵심적인 이익에만 서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다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과 네네. 상담을 통해 다 풀 수 있거든요. 핵심적인 이익만 건드리지 예, 않는다면 예. 핵심적인 그거는, 이익이 겹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 핵심적인 이익에 대해 뭘 했다면 우리 또 거기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한중 관계는 네. 저 볼 때는 뭐 이웃이고 또 30년이란 서로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네.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이제 발전해 그러니까요. 왔잖아요. 서로 네. 필요하고 그 중국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니중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속에는 내가 있고 내 속에는 네가 있다. 네 안에 그런 나 거, 있다. 그런 속담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는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예. 우리는 되게 걱정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하시는군요. 예. 중국의 가장 핵심 이익 혹은 중국의 어떤 상황에도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외신 같은데 보면 뭐 신장 뭐 이쪽 문제 네. 혹은 뭐 대만 문제 네. 요거 정도가 제일 핵심이에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요 정도 기본적으로 볼 때는 네.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보면 있고요. 됩니다. 예. 네. 요거 정도는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아니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 중에 중국 입장에서 네. 가장 서운할 수 있는 결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아니면 가장 고마워할 수 있는 결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정을 해보면 뭐 사드 추가 배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예, 사드 문제는 아직까지 양국 간에 비교적 민감한 이제 문제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칩사 가입 문제에서도 사실 말하면 중국에서도 좀 민감하다는 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고마워할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안 하면 고맙겠어요. 그런 거 안 하면 고맙겠. 근데 그 양국 정상이 뭐 만나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한 작년부터인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시작에서 이제 우리 그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한 거는 그 사실입니다. 네. 나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3년이란 이제 코로나 사태 그래서 거의 뭐 해외 방문은 거의 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11월 중순에 G20 포럼 네. 그다음에 그 G20 포럼 끝난 후에 이제 거기 APEC 뭐 그때 방문 가신다는 걸 언론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잔수 이제 전인대 위원장께서 이번에 방문해서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공식 방문 제안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죠. 그때 그러면 좀 정상들끼리 어떤 뭐 대화가 좀 있을 가능성 혹은 뭐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 있다고 기대를 보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어디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안 나갔기 때문에 나가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상하이 그 SCO라고 상하이 국제 협력 회의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뭐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곳이랑 러시아, 인도 다 모아놓은 회의가 있는데 거기를 거기 먼저 갔어요. 첫 지금. 번째로? 네, 저 2년 동안 안 나갔다가 왜냐하면 이제 G20 때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만나야 미국 너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해. 약간 이런 느낌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순서가 좀 중요해서 좀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진짜 요즘 진짜 힘드시겠다, 그죠? 힘드시겠어. 아무리 그러니까요. 봐도. 네. 아니 정말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 협회 얘기도 해야 돼요. 이 협회가 사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가고 있죠? 지금 요즘 중국의 스포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산업. 스포츠요? 스포츠 산업은 이제 금년 6월 1일 날에 중국 정부에서 스포츠 그 산업화 발전 이제 법안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스포츠 활성화, 건강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발표되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의 태권도 태권도요? 태권도요? 지금 중국의 태권도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거는 지금 프로는 모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태권도를 중국의 태권도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또 저는 또 우리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이 특보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태권도 관련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는 태권도라는 건 하나의 스포츠보다 예의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웠죠. 중국에는 옛날에 애를 하나 놓으면 말 잘 안 들어요. 소아치고 그럼 동안에 이어 놓으면 애가 예의를 지켜. 탁 가면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배우죠 원래. 예, 그런 면설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도관이 많아지고 대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설립되고 생겨요.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엄청나 이제 3천만 명 지금 태권도 인구가 있고 예. 그래서 이 태권도 있으면 코치가 없어. 부족해요. 네. 그럼 한국 분들이 또 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코치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골프 산업. 골프 산업. 중국도 이제 예,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골프 산업은 이제 그 골프존 네. 한국에 있잖아요. 지금 차이나 골프존이 있어요. 중국 골프존 이게 한국 골프존으로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골프존이 중국에서 중국 골프 협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네. 지금 140몇 개 이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요? 예, 벌써 요 1, 2년 사이에. 그래서 이런 스포츠 산업도 보면 이제 골프존은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뭐 스크린 하면 골프존.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중국 체육협회하고 공식적으로 협력해가지고 대중화 골프를 지금 골프존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코치가 부족해. 또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 사이 말하면 LPGA라든지 유명한 뭐 선수들도 네. 많고 KPGA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 중국에 또 이 스포츠로 진출하는 이런 좋은 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뭐 팁도 알려주실 테고 뭐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육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실 때 유념을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요거는 꼭 염두하고 좀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이제 중소기업 특히는 저는 좀 중소기업을 많이 도우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어렵죠. 자기 이런 막대한 조직과 법무팀 뭐든 이런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한테 중국 진출해서 좀 저게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거는 첫째 중국에 진출할 때 네. 특히는 자기 그 사업거리라든지 프로젝트라고 진출할 때는 이제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돼요. 컨설팅. 예를 들면 중국의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 기업들은 초창기에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한테 컨설팅을 맡겨요. 내가 여기다 투자를 공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 공장에 관한 법적인 문제, 뭐 앞으로 이 지역의 인력 문제, 네. 5년 후에 이 땅이 팔리냐 안 팔리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기업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야, 이건 투자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요것이 좀 앞으로는 중국에 진출할 때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이에요. 꼭 이제 변호사. 변호사는 지금 한국의 태평양이라든지 뭐 광창 변호사 뭐 중국에 다 나가 있어요. 그래요. 다 나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충분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고 또 충분하게 꼭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가 참여해서 그 옛날에는 수개 전에는 한국 기업들 저도 많았는데 야, 다 땅이 싸다, 노동력 싸다, 무조건 거서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문서도 뭐 대충 거기에 보고 그럼 또 뭐 사인하면 형님 동시행수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결국 문제식은 계약서 문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봅니다. 급하시더라도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게 향응한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이런 조항도 충분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생각하는 꿈꾸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래도 중국에서 될 사업이랑 안 될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보실 때는 이런 거 한번 진출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고 이런 거는 지금 중국 진출해봐야 아마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도저히 안 될 거다. 이런 거 몇 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미리미리 좀 결정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온라인으로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온라인 시대가 네. 왔고 지금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이제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중국의 왕홍이라고 있습니다. 네. 왕홍, 네. 온라인 판매원들 네. 이분들도 지금 한 2,700만 명 어마어마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2,700만이 네. 왕홍이에요? 네, 왕홍들이 와. 그런 거를 지금 어마 우리 일단 1,000만은 그냥 다 넘-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들은 네. 앞으로는 직접 중국에 가서 마케팅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한국 잘 만들어 예, 왕홍 통해서 한국에서 왕홍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이미 왔고 앞으로도 네, 네, 네. 이렇게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옛날에는 공장, 브랜드, 대리상 무슨 뭐 해서 이게 마지막 최종 소비자 받는 가격이 이 원가의 한 2배 정도 돼요. 예? 원가 2배.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과 이제 제품에 대한 질량 경쟁인데 그래서 균등하게 소비자의 이제 부담을 줄이려면 네. 이제는 중간에 이런 유통상을 필요 없고 이 업체에서 진짜 왕홍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진짜 앞으로 미래에도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요식업 같은 거 어떻습니까? 치킨. 중국도 네. 이제 치맥 뭐 이런 한국의 네, 네, 네. 그 브랜드를 몇 곳은 지금 중국에 진출했다고 저는 알고 네, 네.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생활 문화가 먹는 것이 이거지 않을까? 네. 吃住行이라는 이제 그 생활 그 용어가 吃는 먹는다, 네. 住는 집,行은 자동차.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고요. 그래서 14억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이제 음식을 소모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식품업 또 이런 쪽도 중국에 잘 먹힐 것 같다.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외국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네. 호감이 커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한국, 뭐 일본, 뭐 유럽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요식업 사업도 특히는 뭐 간편한 아까 말씀드린 뭐 치킨이나 이런 종류도 중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중국집 한번 해볼까? 아 근데 한국식 중국집도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있어요 맞아요? 인기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한국식 파는. 네. 중국집 중국에 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파는 어,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그런 거. 아, 그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 예. 짬뽕 같은 것도 네. 아마 중국의 특히 청년 소비자들 계층에는 아마 큰 호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또 가면 중국 안에 있는 자국의 기업들도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딱 규제해버리면 아 규제 리스크. 규제 리스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 기업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 한국 기업이 우리 기업이 가서 어떤 규제 리스크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으로 진출하는 좀 한국 기업들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요? 네, 좀 당당하고 이제는 이 하나의 지구촌이고 네. 중국도 이제는 개혁 개방 40년 지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글로벌화가 많이 됐어요. 네. 글로벌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하며 자기 사업도 진행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점은 지금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이해 부족이 제일 문제예요. 서로 간의 이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청년 MZ 시대들이 이해 부족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피에서도 청년 포럼도 좀 가져보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교 30년 후에는 어차피 MZ 시대들이 이제 그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좀 양국 간에 서로 이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양국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네. 그것이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진행됐으면 네.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사드 때문에 뭐 한한령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법적으로 야 한국 게임 안 돼. 혹은 한국 드라마 못 틀어 이렇게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근데 다 아니까 중국 정국 눈치 봐서 이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라는 게 사실상 뭐 법적으로나 뭐 명문화돼서 이렇게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 안 좋으면 갑자기 어느 날
장사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사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뭐 니네 못하게 이러면 이제 뭐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 뭐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금지. 오늘부터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과거의 중국과 달리 지금은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 미래 한중 30주년에는 네. 옛날처럼 그렇게 뭐 심하게 그럴 건 예, 아니다. 그런 것이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원은 꼭 한 분씩은 알아야 된다. 관시. 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사업이나 모든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시. 그게 관시라는 건 또 내가 일을 할 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또 일할 때 좀 여러 가지로 편하잖아요. 네네네. 중국 분들은 보통 보면 좀 한번 잘 지내놓으면 오래 가요.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은 좀 오래 갑니다. 어떻게 친해지는 친해지는 거예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그 테이블 돌려서 고량주 주시면 계속 마시면 됩니까? 친하는 방법은 뭐 술 마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네. 술 장소도 있으면 서로 자기 견해 보면 이 친구가 괜찮네. 대화를 좀 나눠보면 뭐 이런 상황에서 친하면 뭐 좋을 듯합니다. 대화를 좀 잘 중국말 좀 배워야 되겠네요. 지금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통역기를 괜찮습니까? 하면 된다고. 그런 거 잘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결국 뭐 굉장히 이웃 나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 뭐 무역량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게 점점 지금 양국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여튼 이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30년은 지금보다 더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약간 지금 힘들어졌지만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금년에 9월 29일 날이 중국 일본 외교 50주년이에요. 중국하고 이제 일본 외교 50년이 됐어요. 50년이 됐어요. 50년이 우리 됐어요? 한중보다 20년이 좀 빨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 중국하고 일본이 양국 관계를 보게 되면 외교 관계 설립해서 일본 정부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이제 중국 정부에 제의를 했어요. 첫째 하나는 네. 일중 청년 교류 센터를 만들자. 청년 교류센터. 네. 두 번째는 일중 의료 네네. 중심을 만들자. 제3은 일중 환경 대책 연구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일중 이제 외교관계 설립된 후에 다 실현이 됐어요. 현실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가면 21세기 청년 호텔이라고 극장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중일 청년 교류센터 딱 지어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모닥 하나 또 일본에 다 수입해서 일본 사람들이 썼어요. 그럼 베이징에 가면 중일 우호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입니다. 그럼 환경대책연구소 다 설립하고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나는가? 사실은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 일본에 보는 건데, 근데 일본 사람 미래를 봐가지고 이 먼저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청소년 교류. 그러면 양국 간의 문화 모든 것이 이런 걸 통해서 교류되고 이해관계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중일 사실은 관계가 아주 좀 심각할 때도 이번 한중 관계의 사드처럼 이렇게 하는처럼 심각한 적은 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한중 관계도 이 30년 시점을 해서 좀 양국 간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야 이거는 우리랑 중국이랑 이렇게 협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의료. 네, 의료. 특히는 병원. 네. 대한민국의 병원 시설이나 기술이나 서비스 모든 것이 지금 세계에서 뭐 앞섰지 않아요. 지금 이 한국의 의료 시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중국은 좀
의료 시설 문턱이 높아요. 중국에 이제 그 병원을 한다든지 뭘 한다면 중국의 위생 뭐 허가 문제 여러 방면에서 높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설, 예를 들면 좋은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뭐 이런 병원들을 네네네. 좀 중국에 진출하자. 음. 네.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사실은 중국도 의료 시설이 부족합니다. 또 이런 의료 시설이 병원이 있으므로 네. 중국 분들이 아파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살아났다면 영원히 그 병원을 기억하게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또 좋은 기업들. 의료 기술의 존경과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이 의료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에 특히는 중국에 진출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를 통해서 뭐 바이오 뭐 또 이런 사업도 그렇죠. 같이 할 그래서 수도 있고요. 성령 뭐 이런 것도 엄청난 그 한국의 중국 손님들 많이 찾아오니까 네네네네. 지금 직접 가서 병원을 만들고 아. 수익을 창출하면 얼마나 근데 좋겠어요. 만들자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 우리는 지금 안 좋고 이제 중국에는 이제 네. 외국 병원들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법 뭐가 있기 규제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문턱이 높아요. 네. 근데 나는 이거는 정부 대 정부. 아 협의를 통해서. 협의죠. 예를 들면 일본의 그 베이징의 중일 병원은 그 어떻게 설립됐어요? 그거는 정부 대 정부 합의를 거쳐서 대표적인 병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앞으로 그 병원을 지역에다 하나 두 개 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우리 아마 병원들도 진출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그렇죠. 굴뚝일 텐데.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어쨌든 정부 단위의 어떤 뭐 네. 합의나 이런 게 좀 필요한 네.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거의 정말 2대1로 걱정, 우려, 궁금한 거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뭐 이미지라든지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사실 여쭤본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중국이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한국과 중국의 경제인들이 잘 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 협회에서 아마 여러 도움들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중국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중국에서 한국 진출을 또 생각하시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분들은 우리 회장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네.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아유, 감사합니다. 들긴 영광입니다. 네, 한중 실크로드 교류협회 이렇게 치면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쩌면 좀 불편하거나 예민할 수 있는 문제들 저희 질문들 또 잘 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함께 해 주신 우리 이선호 회장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